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는 어저께 제가 베로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후에 뜰 수 있는 또 다른 SNS 채널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뜰 수 있는 것의 몇 가지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페이스북이 저커버거가 만들었을 때 그쪽 학교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한 엄청난 글로벌한 기업이 됐고 하나의 미디어로서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서 페이스북이 인기를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별도로 있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이 인수를 해서 페이스북 계열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페이스북 계열, 구글 계열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 SNS를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 네이버에서 밴드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를 뭐 밴드를 갖고 있고 뭐 네이버 카페를 갖고 있고 블로그를 갖고 있고 하는 거와 같이 페이스북이 뭐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고 구글이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이제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된 SNS들은 결론적으로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가죠. 그 중에 지금 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그쪽 회사들한테 인수합병이 돼서 그쪽 계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으로서 되고 있으니 뭐 모르죠.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인수합병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인수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럼 뭐 인수합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SNS가 떴을 때 그 SNS에 빨리 내가 정착을 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돈을 버는 기술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늦게 접해서 나중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올라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툴이 나왔을 때는 SNS의 어떤 뭐 공식적인 것은 소통의 채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뜨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후의 SNS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총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저께 이제 소개해드린 것 중에 베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베로. 광고 없는 SNS, 베로. 베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SNS들이 전부 스폰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고객이 키워드라든지 해시태그를 통해서 검색이 되어 있는 상황에 그 고객 앞에 노출을 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이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활동 반경, 활동 영역, 그때 활동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걸 분석을 해서 광고주들이 셀렉팅하는 타겟팅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셀렉팅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그것을 광고주가 페이스북이 광고주 거를 저희 타임라인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돼 있죠. 인스타그램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광고를 찍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객이 보는 키워드로 검색된 사람들한테 앞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고에 노출돼서 광고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변화도 보면 프리미어 서비스를 해서 월정액을 받고 광고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서비스가 있든지 내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주가 예전에는 도달률이 굉장히 높았죠. 광고가 어떻게 도출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툭툭툭 잘 도달이 됐는데 도달률이 많이 떨어지게끔 그 알고리즘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광고주들한테 피해는 덜 가지만 그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이런 쪽으로 페이스북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로는 아예 1년에 구독료 몇 달러 정도만 받고 기본적으로 광고를 아예 안 건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폭발 성장이 결론은 어느 정도나 가고 있었냐면 작년 한 해 2월 달에 뭐 며칠 사이에 몇백만 뷰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걸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5달러 정도의 그 광고비를 내고 광고에 1년 동안 노출이 안 되시는 걸 원하시겠어요? 내지는 5달러도 싫고 난 광고에 노출돼도 좋으니까. 그건 호불호가 갈려지는 것 같아요. 광고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이런 베로라는 이런 SNS에 좀 더 좋게 반응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호불호인 것 같아요. 호불호인 것 같으니까 베로라고 하는 VERO라는 베로라고 하는 것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SNS 플랫폼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내 친구들과 나하고 근접한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차등화시켜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게 베로의 역할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라든지 뭐 하트 뿅뿅 날려갖고 이런 것들,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넣고, 내 팔로우니까 넣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에 경쟁이 없는 SNS, 부스코라고 하는, 브로스가 아닙니다. 부스코라고 하는 또 앱도 있습니다. 부스코는 VSCO라는 것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사진 보정 앱이래요. 사진 보정 앱인데, 그, 부스코를 해시태그를 딱 걸어서 인스타그램에 했더니 약 1억 6천만 개, 일 정도의 인기가 끌 정도의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핫했다라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에 그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저널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이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중시 여기는데 소통을 쪽지로 한다고 하네요. 뭐 페이스북의 그 메신저, 그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뭐 카카오 스토리의 쪽지 같은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소통을 쪽지로 한다고 하니까 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댓글도 애초에 만들지를 않아갖고 댓글을 적어 놓을 수 없다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나 뭐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 멘탈이 좀 저기 하신 분들은 부스코라고 하는 어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료 서비스를 해서 구독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나한테 친근한 사람들한테만 소통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나 있는 것 같아요. 영상들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앱은 스티밋이라고 하는 그 앱인데 글 쓰고 돈 버는 SNS라고 한다네요. 스티밋은 STEEMEI STEEMIT 스티밋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블로그와 비슷해 보이지만 글을 쓰면 돈을 벌 수 있게끔 글을 평가를 하면 돈을 번다는 개념이 있다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글을 쓴 사람들한테 가상화폐를 통해서 즉시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밋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스테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광고를 되게 많이 하죠. 동영상 전용 SNS 틱톡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 보니까 뭐 미국에서 중국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이 15초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이 과정상에 동일한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틱톡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틱톡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틱톡에 대한 것도 많이 뜰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틱톡 저는 관심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관심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로는 동물 전용 SNS 패치비라고 하는 패치비라고 하는 어플이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애견인 애묘인에 대한 맞춤 소셜 미디어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뭐 애묘인들이나 애견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이 분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도 카테고리별로 다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지금 5가지 앱을 보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세분화시키거나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위스드라는 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베로라는 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패치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라는 것을 번외시해서 기존에 있는 SNS 채널하고 반대로 나간다는 개념의 구독료라는 개념의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SNS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진실성이 있는 앱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뭔가 앱을 개발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와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 싶으신 분은 좋아요 꾹 누르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하는 아이디어 소스를 좀 하는 부분이죠. 아컨TV라고 하는 아이디어 전문 채널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365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